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더를 합니다. 내가 뭘 먹겠다. 레시피를 보지도 않아요. 내가 뭘 먹겠다. 근데 까다로워가지고 재료는 뭘 쓰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물론 뭐 레시피를 보긴 보지만은 거기 없는 걸 오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다 그러잖아요. 이쪽 지역이. 예? 이 사람도 IQ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다 기억을 해요. 메모도 안 해. 기억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갖다 줘요. 요리를 해서 갖다 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이 사람이 또 왔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 이렇게 요리하는 걸 오더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호평을 받았는데 나중에 요리장이 됩니다. 그 호텔에 요리장이 돼요. 그래갖고 정외과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요리 전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신라 호텔에 온 거예요. 신라 호텔에 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쿡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좀 도와주겠느냐. 도와주겠다 이거야. 그 사람은요 그때 홀라 신라 호텔의 이사였는데 이사면을 보통 이런 방을 하나 줍니다. 소파가 있고 책상이 있고 비서가 하나 딸리고 이런 방을 하나씩 줬어요. 이 사람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요리하는 부엌인가 뭐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런 또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 우리가 조리를 맡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 영양사로 하던 사람을 이제 제가 또 이걸 임박을 시켰거든요. 그래갖고 연결을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 방 하나 빌려가지고 신라 호텔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요리 계속 만들어서 그냥 거의 비슷하게는 해요. 비슷하게는 하는데 마주시다 거 보고 또 다른데 여러 회사 쿡북을 보고 계속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200종 정도 만들었어요. 쿡북에 그 안에 컨텐츠를 한 200종 정도 만들어서 또 영어도 뭐 국내에서 외국어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또 붙여가지고 영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바이오한테 갖다 줬어요. 이 쿡북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영어냐 이거예요. 이게 바이오 얘기가 이게 영어냐 이거예요. 요리에 쓰는 용어를 제대로 안 쓴다 이거예요. 요리에 쓰는 용어를 이거 안 된다. 완전히 바꾸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 요리 학원이 있어요. 미국 안에는 요리 학원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대충은 우리가 윤곽은 잡았지만은 그거를 다시 거기다 주어가지고 요리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책까지 다 만들어서 수출을 이제 10만 대 오더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냈습니다. 저는 그 요리책 만드느냐고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저 지금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하여 소리 그렇게 해갖고 요리책을 만들어서 이제 출하를 했어요. 출하를 했는데 편지가 마츠시다에서부터 왔어요. 네 제품이 우리 특허에 저촉이 된다. 이런 편지가 점잖게 써서 왔어요. 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칸파가 회사 안 다닌다는 바람에 회사 안 다닌 게 마츠시다의 제품과 똑같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는 거기에 특허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전 처음 특허 매빌이라는 걸 그렸어요. 근데 특허 매빌은 단어도 몰랐는데 뭐 칸파가 특허 매빌이라니까 그렸어요. 전 세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대한 특허를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만들어서 이걸 특허 맵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마츠시다 특허가 뭐가 있느냐 알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마츠시다 특허다. 이건 해법은 두 가지 하나예요. 마츠시다의 부품을 쓰거나 마츠시다의 특허를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마츠시다의 특허를 전부 분석을 해서 근데 다행인 게 그 마츠시다는 또 지네들이 낸 특허를 자기네들 그 제품에다가 붙였어요. 뭐 패트 넘버 뭐 어쩌고 저쩌고 붙여놔. 보통은 좀 그렇게 잘합니다. 자기들이 특허를 있는 제품이다. 이제 선전이죠. PR이죠. 그래서 그건 다 조사를 했어요. 이거 다 피했어요. 칸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마츠시다 특허 안 쓰냐 했더니 이 사람은요. 참 미국 사람들이 그거 알아줘야 돼요. 항상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항상 머리가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애 같아요. 한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들하고 같이 족구도 치고 제가 여기는 사진이 없던데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우리 집에도 집들이 하려고 왔었는데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바람에 특허를 좀 피했거든요. 그런데 마츠시다는 보지도 않은 거예요. 외관이라든가 뭐 다나카가 뭐 마그네트론 팔아가지고 다나카가 데드카피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 완전히 도관에 든 쥐로 생각한 거예요. 마츠시다에서. 그래서 그 편지가 저한테 왔는데 저희가 답장을 네 거 안 썼다.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들이 그제서야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우리 제품을 제시펜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를 시장에서 구입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허를 쓴 거는 자기들 부품을 쓴 거예요. 마츠시다 부품을. 그리고 다 피한 거예요. 디자인까지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암소리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에 안 걸렸습니다. 만일에 특허에 걸렸으면 국북도 마찬가지였어요. 걸렸으면 이 법적으로 우리 사업이 거기서 완전히 엎어지거나 안 됐, 뭐 하여튼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를 피하고 나중에 생산량이 그냥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갖고 세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 1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가 아주 잘했는데 그때 전자레인지가 판매 가격이 약 200불에서 220불 사이였어요. FOB 가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프리 온보드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하하면은 배에 실으면은 그게 배에 실을 때 넣는 게 FOB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품을 사는데 부품은 보통 어떤 식으로 사냐면 부품 회사들이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품을 언제까지 가져오라 그러면 보통 어음 발행을 그때는 했습니다. 어음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은 90일 이후 예를 들어서 90일 후에 대금 지불할 테니 너희들이 납품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납품하고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90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는 게 보통 관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FOB는 배에 실는 순간 FOB는 은행에서 돈이 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품값은 지불도 안 했는데 제품값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쓴 게.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수출해가지고 200불 내지 220불에 파는데 150불이 나오니까 150불 제조원가니까 이건 완전히 캐시카우라는 게 있어요. 캐시카우 완전히 황금 송아지예요. 이 돈이 없었으면 반도체 못했어요. 반도체가 맨 처음에 무슨 256K 하기 전에 64K를 했는데 반도체 만들면은 아까 그 전탁과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물건이 더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개발하려면은 공장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한 1000억 깨지는 건 우스운 거예요. 그 잘못하면.
그런데 64K 되면 256K를 또 내놨어요. 64K가 안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메가 D램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 회장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 양반이 저하고 지금 나이 저하고 같아요. 77세인가 그런데 이 양반이 반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사키라고 일본 샤프에 있던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어요. 뭐 좀 쌀장사하던 분이에요. 이병철 씨는. 그분이 산업의 쌀이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 반도체에 그냥 올인을 하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라인 계속 이게 뭐 1기가, 그 다음에 4기가, 16기가, 그 다음에 지금 아마 64기가를 할 거예요. 아마 또 256기가 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지금은 조단입니다. 그게 하나 바뀔 때마다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4조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4조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기 많이 나도 다른 회사가 덤벼들지 못해요. 지금 오로지 SK 하이닉스만 달아붙고 있지, 그것도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되는 거지. 일본이 지금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일본이. 자기들이 그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컨소시엄을 형성했어요. 일본 회사들끼리 컨소시엄 만들어서 안 돼. 미국의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거기도 반도체 만들던 회사, 그거하고도 컨소시엄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삼성이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고 값이 더 싼 거를 그 다음번에 같이 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삼성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그 포기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반도체가 그렇게 노다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도 지금 반도체 이익이 가장 큽니다. 다른 거에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반도체 이익이 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 제 생각인데,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라,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데,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보니까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이웰인가 뭔가 거기에다 시켜갖고 반도체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반도체 있는 사람 뭐야, 중국에서 저렇게 따라오는데, 중국은 뭐, 거기에 있는 메이커 보고, 그러니까, 쓰는, 마이크로, 반도체를 쓰는데 보고, 야, 여기서 이런 거 만들었으니 이거 써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공정한 시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세계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이지만은, 그러니까 쓰라 그러면 써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들면은 코스트가 왕창 올라가요. 그러니까 못 써요. 아직도 삼성 거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걸 쓰라 그러는 해도 뭐 결국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덤벼들지만, 아직은 삼성이 괜찮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보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점점 지나가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밑받침되는 돈은 전자레인지에서 워낙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세금으로 다가 그걸 그냥 반도체에다가 계속 쏟아부었다. 제가 볼 땐 그런데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말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대성공을 거뒀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전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전권을. 전자레인지를 하는데 이게 떡하니 이제 가전사업부로 왔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얘기 막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계측기를 제일 고급품을 썼습니다. 계측기를. 마침 그때 뭐 그런 자금이 있었어요. 뭐 설비 투자를 해야 될 자금이 그걸 무슨 자금이라고 하더라. 그런 게 잘 얼른 안 떠오르는데 그 자금을 쓴다고 그래서 제가 고급 계측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계측기를 사면은요 제품이 좋아집니다. 제품이 좋아져요.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른 데는 뭐 계측기 사야 된다 그러면 야 임마 그럼 다른 회사 거 이렇게 쭉 다 조사해서 그래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싸 얘기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싼 거를 보통 결정을 많이 해요. 설비 사는데. 근데 제 경우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계측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나중에 오디오 사업본부장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설계자 엔지니어들이 좋은 계측기, 좋은 설비를 쓰도록 하는 제가 유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와요. 그 사람들이 좋은 계측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저의 어떤 일하는 어떤 폼이 됐습니다. 폼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게 그때 전자레인지 할 때 이건 컴하고 이건 우리 집에 이게 저거 이게 뭐 이건 생산부장 하던 친구 뭐 구매부장 하던 친구 관리부장 하던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왔는데 이때 제가 이제 설계실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외국 손님을 많이 만났어요. 이게 아까 이게 타치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국 거를 수입해다가 했어요. 미국 키보드 회사가 있었어요. 타치 컨트롤하는 일본만 해도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걸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제가 부품 회사나 설비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어잖아요. 꼭 오면은 양주 한 병씩 그때는 양주하고 양담배 사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양담배하고 양주하고 사오면은 집에다가 이제 계속 해놨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갔어요. 여기 지금 이 쪼니오카 병 하나 보이죠? 여기 쪼니오카 뭐 여기 있던 거 다 먹고 갔어요. 담배도 뭐 양담배 있던 거 그냥 갖다 준 게 보루로 줘요. 그거 다 먹고 갔어요. 다 피고. 이게 개판을 치는 데야. 이거 엄청. 그 맨 구석에, 요 구석에 있는 게 제 와이프입니다, 여기가. 여기? 예, 여기 와이프, 제 딸애하고 와이프하고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양주를 다 먹었어요. 뭐 엄청들 그때는. 근데 난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서 참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삼성에 계속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칸파도 우리 집에 왔었고 이 뒤에 사진은 이게 마그네트론 팀이었습니다. 마그네트론 그 후에 마그네트론을 만들었는데 마그네트론은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마그네트론 기술자라서 칸파가 마그네트론 설계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마그네트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입니다. 이 마그네트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이게 보통 5-9이라고 그러는데 순도 99.999의 구리로 된 마그네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리로 만드는 건데 순도가 5-9 이상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전자를 발생시킵니다. 전자를 열을 히터를 가해서 전자를 발생시키면은 이것을 이 안에 크라우드로 만들어요. 구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쫙 돌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막 이 안에서 돌게 되는데 이게 돌면서 이제 전파가 유기가 됩니다. 그럼 안테나에까지도 이게 전파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계속 이때 이게 좀 마그네트론은 아예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주파수만이 허용이 됐어요. 하나는 2450MHz, 또 하나는 950일 거예요. 950MHz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우리는 2450MHz짜리를 했어요. 그 전자가 구름 형태로 이게 그럼 뭐 2450MHz 되는 거는 뭐 얼마나 빨리 도느냐 이거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도는 거예요. 전자라는 건 빛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전파라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안 됐어요. 자체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컴파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는 마그네트론 개발부를 만들면서 제 소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만 해라. 마그네트론은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딴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 개발 모델은 그 후에 드롭이 됐습니다. 드롭이 되고 이 모델은 드롭이 되고 여기 보면 암페렉스라는 필립스 계열 회사에서 다시 기술을 도입을 해갖고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하여튼 일본하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때 컴파가 죽습니다. 컴파가 죽는데 저하고 같이 여길 갔어요. 이때 벌써 이상이 있었어요. 이게 인피라 그래가지고 인피라 그래서 이게 인피가 International Microwave Power Institute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파워 여기 심포지움에 갔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했습니다.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서 했는데 이때 이제 같이 가는데 이때는 컴파가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마그네트론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때 같이 갔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었어요. 심장이. 근데 나중에 오고 나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어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부인이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득달같이 고지하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무슨 돈을 꿔주고 받고 또 뭐 이 사람 기술자니까 특허가 있고 뭐 다른 계약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미리 다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을 때 거의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왔는데 이분이 레이크샤이드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에 집인데 거기 살았어요. 제가 못 갔죠. 갈 수도 없었고 사실 미국까지 문상을 간다는 게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봤어요. 내가 얼마큼 일을 했나 그랬더니 1년 동안에 나흘을 쉬었더라고요. 1년 동안에 나흘을 쉬었는데 설날하고 휴가가 시작되는 날 이틀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어서 하루 쉬고는 다 회사에 나갔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됐었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사업이 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좀 보람된 아주 그때는 그냥 힘들게 보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와 관련해서 간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넘어가네요. 네.